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상한학교 기출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8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것이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한 전형적인 언쟁, exchange가 여기서는 언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 언쟁은 시작되었는데 이 해자라는 인물이 이제 중국의 해자가 장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왕이 한때 그에게 선물을 줬대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a handful of 하게 되면 한 줌의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한 줌의 큰 조롱박 씨를 줬다라고 장자에게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언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조롱박 씨를 있잖아. 심었을 때 그것들이 어마무지하게 엄청난 조롱박으로 자랐대요. 근데 그 크기가 뭐 할 정도로 충분했냐면 enough to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20 gallons예요. 20갤런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큰 박으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로써 사용하려고 했냐면 물 바가지, water containers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걔네들이 이 박들이 들기에 너무 무거웠던 거야. 너무 몸해서 몸할 수 없다 투투용법이 나오고 있었죠. 조롱박들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커팅했다는 거야. 잘랐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스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얕아 또. too shallow해. 그래서 어떤 액체도 리퀴드도 담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it's not that I was not impressed. 내가 이렇게 인상 깊게 받았다, 인상 깊게 감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야라는 거죠. 그 사이즈,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압도한 건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정했어. 걔네들이 were not really useful하다는 거.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 깨부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중국에선 있잖아요. 이 조롱박들이요. 뭐로 사용됐냐면 두 가지 퍼포스로 사용이 됐대요. 하나는 물 바가지, 컨테이너 아니면 스푼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 해봤는데 다 용도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자가 실망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자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 너는 진짜 바보구나. certainly a fool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when it comes to 하게 되면 뭐뭐에 관하여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는 너는 바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인데 뭐에 대한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useless예요. 쓸모가 없어. 그리고 사소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뭐로 사용했냐면 그것들을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면 win a reward 하게 된 보상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제 네가 조롱박을 가졌어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왜 이 일이 너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는 그것들을 큰 뗏목으로 바꿔서 강과 호수를 떠다니는 큰 뗏목으로 왜 바꿀 수가 없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왜 이런 일들,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너는 이 조롱박들을 가지고 큰 뗏목으로 바꿀 수도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대신에? 한탄하는 대신에
instead of 하게 되면 뭐만 대신해죠? 얼마나 그 조롱박이 커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스푼으로서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스푼으로서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네가 네 마음속에 이 underbrush 하게 되면 덤불이거든요. 자라나는 덤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는 거. conform 하게 되면 따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관습을, 확립된 관습을 따르기라고 얘기하고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respect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당신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그 지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보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유연하게 하는 거래요. 자, 뭘 고려했을 때 물건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하라. 바로 이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사는 아이템의 크기에 집중을 하는 것 아니죠. 자, 주제로 알맞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컨슈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탐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취향을 탐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거래,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퀄리티, 그 다음에 더 믿을 만한 공급자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therefore가 나옵니다. 어려운 거예요. 뭐 하기가? retain 하기가.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원래 그 존재하고 있던 고객들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한다면? 신중한 어떠한 노력이 없다면. 뭐 하려는? 그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반응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원래 고객들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뭘 통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거는 호혜예요. 호혜 정신. 을 통해서 이 판매하는 과정은 베스트 오퍼튜니티입니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자들에게 뭐 하도록? 고객과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그들을 그냥 단지 뭐로써? 그렇죠. 이렇게 탐구하고 한번 볼까라는 그런 익스플로어에서 아주 충성심이 강하고 헌신적인 그런 멤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첫 거래에서. 그죠? 그래서 이 판매 과정은 그냥 이 고객을 그냥 단지 이렇게 한번 보는 그런 고객에서 충성심이 강한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객들은 만족을 하지 않아요. be satisfied with가 나왔죠. 자, 당신이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물건을 파는 방법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과 또다시 비즈니스를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당신과 다시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그리고 기분 좋은 buying experience 하게 되면 구매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만드는 것이, 그렇죠. creating이 주어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이고 기분 좋은 buying experience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신뢰와 충성심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호혜 정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세스인데요. 고객이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로열티에 대해서 다소간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호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호혜 정신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보장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고객들이 계속 돌아오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 당신의 고객이 계속 돌아오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열 컨슈머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충성심이 강한 고객을 만드는 것은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는 전략이죠. 그것은 단지
똑똑해야 된다. 현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알맞는 것을 고르자. 여기 보게 되면 치열한 경쟁인데 뭐와 뭐 사이에? 생산자하고요. 소비자의 어텐션을 받기 위한 생산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건데 brand new product이니까 신제품이죠. 입으로 아니고요. 자,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만드는 과정이에요. 컨슈머를 충성심이 강하게끔. 어디에서? 판매 과정에서. 그렇죠.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을 충성심이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봅시다. 협상을 할 때, 누군가와 협상을 할 때, 더 넓은 어떤 관계의 일부분으로서 누군가와 협상을 할 때, 당신은 목표를 둬야 됩니까? 협력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계적인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거래요. 가능한 한 네 자신을 위해서 많이, 그죠? 자, 이기적인 거,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마 당신에게 short-term이라는 것은 단기간이죠. 단기간의 어떤 보상, 페이오프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협력하는 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in the long run이잖아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워드를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자, 뭐 한 후에 after organizing을 한 후에 컴퓨터 토너먼트인데요. 이 컴퓨터 토너먼트, 이 토너먼트는 어떤 토너먼트냐면 게임 이론자들이 다양한 네고시에이션을 펼치는, 다양한 협상 전략을 펼치는, 서로서로에게 펼치는 그러한 컴퓨터 토너먼트를 개최한 후에 이 정치학자가요, 로버트인데요. 이 로버트라는 정치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자, 너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된대요. 먼저는 협력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방해야 돼. 뭐를? 상대편의 마지막 행동을 모방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주요 요소는요, 바로 대대화를 깨닫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와 그 상대편이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자, 협력하는 거. 시작은 나이스하게 시작을 하죠. 즉, 협력하는 것은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네가 기꺼이 be willing to 하게 되면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거죠. 어떤 일부 협상을, 일부 합의를 기꺼이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상대편이요, 어떤 지배적인 전략을 채택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응수해도 돼요. 응답해도 돼요. 그 공격에 대해서 응해도 됩니다. 응수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이스하잖아요. 그럼 나이스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모방하세요. 그들의 마지막 무브를요, 움직임을요. 각각의 후속 사례에서. 이것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협력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The parties, 그 당사자들을 얘기하죠. 그 당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뭐를? 어떤 통합적인 이 합의를, 통합적인 합의를 찾는 것을 배우는 그런 환경을, 그런 코퍼레이티브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1번이 위기 협상가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니고요. 자, 왜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이 협상에서 당신을 hurt하게 만드느냐? 상처 주게 만드느냐? 아니고요. 협상의 비결은 먼저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mirror라는 건 따라라. imitate라는 단어 대신에 mirror를 썼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먼저 친절하게 해. 그 다음에 따라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시해도 좋을 문장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아주 고결하게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할 때까지? 각각의 배고픈 사람이 세상 속에서 각각 배고픈 사람이 먹이를 먹을 때까지, 그리고 각각의 모든 우는 사람이 위안을 받을 때까지, 모든 디프레스드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다시 웃음을 얻을 수 있기까지, 그리고 모든 낙담한 사람이 격려를 받기까지, 모든 무기력한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을 때까지. 뭐 해서는 안 됩니까? 스탑해서는 안 된대요. 가능성 만드는 것을 스탑해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주어진 자들에게 많은 것이 기대되어진다. 성공은 수반하는 것이야. 성공은 수반을 하는데 아주 무거운, 놀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성공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힘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렛대는 세상을 좀 더 신에게 가깝게 쉬프트,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죠. achiever로서, 성취자로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치하거나 무기력하게 살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할 시간이 아니다. 그때가 아니다. 뭐 할 때다? 그렇죠. 헌신할 때다. 자, 성취자로서 성취자님, achiever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 파워 베이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는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는 성공합니다. 그는 그것을 나눠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웃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한 지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거. 그러니까 더 자주 웃고 많이 웃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한 사람으로부터 또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애정을 받는 것. 그리고 어니스트한 크리틱스,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뭐를? false friends 하게 되면 거짓 친구죠. 거짓 친구의 이 배신을 견디는 거, endure 하는 거. 그리고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두는 것. 이런 것. 왜? 한때 이 achiever가 존재했기 때문에, 성취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성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알맞는 거 쭉 읽어보니까 정답은 뭐예요? 그쵸.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에 노력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볼게요. 자, 네가 숲속에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왓이라는 자리 얘네들을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숲속에서 듣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뭐일 것이다? 호랑이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호랑이의 음모일 수도 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의 호랑이는 더 배고프고 더 사납다라는 거죠. 자, 크로코다일에 의해서 온 the other, 상대방보다는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네가 만약에 돌아서 본다면 당신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단지 다람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숲속에서 소리 들었어. 근데 안 보잖아. 그럼 호랑이야. 그죠? 근데 딱 돌아서 내가 봤어. 그때 그게 다람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면 진짜 이 스코어에 의해서 다람쥐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 한 사람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무언가가 그 숲속에 있다. 당신은 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종종 그거는 뭐가 아니래요? 다람쥐가? 그것은 그러나 종종 다람쥐이다. 그냥 딴 사람쥐다. 당신이 돌아보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아보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용이에요. 용. 그리고 당신은 기사가 아니죠. 당신은 마우스예요. 쥐예요. confront 하게 되면 이거는 맞닥뜨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맞닥뜨린 쥐다. 아니면 rabbit이다. 토끼다. 뭐예요? 마비되어진. 우후의 시선에 의해서, 게이즈에 의해서, 늑대의 시선에 의해서 꽁꽁 얼어붙은 마비된 rabbit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데드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냥 항상 다람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로 끔찍한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in actuality에서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종종 pale, 의미가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pale in significance 하게 되면 중요성을 잃다, 의미가 퇴색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심지어 끔찍한 것은 뭐와 비교하면 진짜로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끔찍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도 있다. 종종 대면되어질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상상 속의 공포감 때문에 대면되어질 수 없는 것은 사실 대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줄여질 때.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건대 끔찍한 현실에서 그것이 줄어들어질 때 대면되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맞닥뜨리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현실을 외면해서 상상만 하게 되면 그게 다람쥐가 호랑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닥뜨려 보면 그냥 다람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현실을 직시하고 맞닥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였다는 거. 요거는요, 진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주는 문제잖아요. 이 대명사, 지칭하는 것, 이것을 고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거기다가 살짝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크라세는요, 묘사했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인데요, 누구와? 언니 elder 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이거든요. 여기선 장로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As purse, 이 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부족, trib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부족의 장로와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만남을 설명했대요. 이름은 어거스트 윌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하고 있죠. 윌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었대요. 그를 어느 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를 꾸짖었다. 여기서 이 그는 누구예요? 크라우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크라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자, 너희 그 백인 족속들은 말이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게. 그 음악에 대해서 something, 무언가를 가르쳐 줄게. 뭐 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이제 이 장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윌슨이. 자, 다음날 아침 이 크라우제는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럼 얘도 누구예요? 크라우제가 되는 거겠죠. 자, 어디에 있는? 어디로 초래된? 어디로 가 있어요, 얘가? 보니까 개울 뚝에 있는 거야. 뱅크는 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울 뚝에 있었어요. 이 개울 뚝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짓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눈짓으로 알림을 당한 거예요. 뭐 하라고? 조용히 앉으라고 땅에. 거기에. 그러니까 장로가 눈짓으로 야 거기 조용히 앉아 라는 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앉았어요. 그리고 chilly한 wait 후에 그러니까 차가운 어떤 기다림 후에 미풍이 막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주변이 뭐로 가득 찼냐면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럼 여기서의 그는 누구일까요? 얘죠. 얘죠. 그죠? 무슨 소리냐면 파이브 오르간 화음의 소리예요. 그것으로 가득 찼어요. 놀랄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no instrument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insight,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파이브 오르간 화음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윌슨이 데려갔어요. 그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 물가로, water's edge로 데려갔어요. 물가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포인트했어요. 가리켰어요. 이 갈대 그룹, 갈대 무리를. 근데 그 갈대는 어떤 갈대냐면 broken 되어졌어요. 다른 길이로. 바람과 얼음에 의해서 다른 길이로 잘려진, 그죠? 부러진 그런 갈대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나이프를 꺼냈어요. 칼을 꺼냈어요라고 이 크로스가 나중에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잘랐어요. 밑둥이를. 베이스를 잘랐죠. 그리고 깎아서 모양을 만든다라는 동사인데 한마디로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스트루먼트를, 그 악기를 그의 입에 가져다 댄 거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play a melody.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멈췄을 때.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윌슨, 그 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 든 그분. 그분이 그것을 멈췄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당신의 사무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네, 그 편지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 최근에 어떤 클라임한 것이 그 청구가 추가 보상이죠. compensation, 보상이 denied 되어졌다고. 추가 보상의 청구가 한 것이 이것이 이제 denied 됐다라고. 보상이 거절됐다라는 다시 할게요. 이 최근 보상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deny 되어졌다고. 거절되어졌다라는 그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편지가 form letter라는 건요. 양식 문서로서 똑같은 내용의 편지예요. 누구에게나 쓰여진 똑같은 그런 form, 형식적인 그런 letter죠. 그 letter는 형식 문서, 양식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밝히지 않았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 내가 거절당한 이유. 무엇을 거절당했어요? additional bonus. 추가 보너스를요. 근데 그 추가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14개월의 language training을,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그렇죠. passing grade 하게 되면 합격 점수로. 그러니까 합격 점수를 가지고 14개월의 랭귀지 프로그램을 연수했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추가 보너스였다는 거죠. 그것이 거절된 이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 편지는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나는 요청합니다. review 하게 되면 재검토하는 거죠. 자, 이 클레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full하고 specific한, 완전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부인됐던 거 있잖아요. 거절됐잖아요. 그 거절에 대한 이유를 완전히 fully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라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reverse를 하게 되면 뒤바뀐 번복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한 번복을 받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계속 denial이 되어진다면 나는 소를 제기할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를 제기하다 할 때 동사를 file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필요되어지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정당한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보너스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적절한 다큐멘테이션, 서류들이 enclosed 되어졌습니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들을 쓰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비스 레터인데 랭귀지 보너스를 설명하고 있는 서비스 레터, 그 다음에 점수, 그죠? 랭귀지 보너스 점수.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서비스 레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원래 편지, 너에게 쓴 원래 편지,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준 폼 레터, 이런 것들 다 동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빨리 듣기를 희망해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I expect to hear from you immediatel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이 재검토에 대해서. 그리고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완벽한 그 보상을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채용 계약서 아래에 나에게 주어진 full compensation을 받기를 기대한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글의 목적은 뭐예요? 뭐 협박은 아니지만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추가 보너스 지급 거부에 대해서 번복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14번까지 오늘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